아우, 냄새나게 길 막고 뭐 하시는 거예요? 좀 비키세요. 허허, 젊은 친구. 말 조심하게. 자네가 지금 밟고 있는 그 땅, 어제 내가 샀네. 할배, 여기서 폐지. 줍지 말라니까요. 우리 가게 이미지 망가진다고. 70대 김철수 회장은 오늘도 강남 한복판에서 폐지를 줍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남루한 작업복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낡은 지갑 속에 이 거리 전체를 살 수 있는 건물 등기부 등본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과연 누가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대할까요? 그리고 100억 자산가가 왜 매일 폐지를 주었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은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명품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이 즐비한 이곳에서 한 할아버지가 폐지를 줍습니다. 바람소리, 손수레 끄는 소리, 70이 넘어 보이는 김철수 할아버지 구부정한 허리, 남루한 작업복, 때 묻은 장갑,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고개를 돌립니다. 마치 보기 싫은 것을 본 듯이요. 후 손수레 세우는 소리. 할아버지는 카페 앞 쓰레기통 옆에 손수레를 세웁니다. 박스 몇 개가 버려져 있네요. 허리를 구부려 박스를 집으려는 순간 30대 남자 날카롭게 할배 또 오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박스가 있길래 카페 주인 인상 쓰며 여기 우리 가게 앞인 거 아시죠? 손님들 오는데 이렇게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폐지 주우시면 어떻게 해요? 에휴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쯧쯧 자식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저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길거리에 내모는 건지 정말 요즘 젊은 것들 효도도 모르고 진짜 장사 방해하네. 카페 주인은 대놓고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낡은 작업화가 흠뻑 젖습니다. 김철수 작은 목소리로 네 바로 가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젖은 신발을 질질 끌며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과 동시에 차가운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손수레 끄는 소리. 할아버지는 다음 블록으로 이동합니다. 편의점 앞에 담배를 피우는 청년들이 보이네요. 청년일 20대 초반 친구들과 웃으며 야 저기 봐봐봐 폐지 줍는 할배 온다 킥킥거리며 키읔키읔키읔 진짜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니면 자식들 완전 불효자들이겠네. 담배 연기 뿜으며 A씨 우리 아빠도 저러고 다니면 나 진짜 죽을 것 같음. 김철수 지나가려다 멈춤. 청년일 큰 소리로 할배 혹시 담배 한 대만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담배 떨어졌는데. 김철수 고개 저으며 나는 담배 안 피웁니다. 청년이 헛웃음치며 에이 그럼 돈이라도요.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김철수 조용히 미안하지만 나도 없어요. 청년 3 짜증내며 뭐야 폐지 팔면 돈 되잖아 쫌생이네. 진짜 A씨 할배 그냥 폐지나 주우러 가세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 청년들 동시에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김철수 고개 숙이고 지나가며 청년 일 뒤에서 소리치며 할배 자식들한테 용돈 받아서 편하게 사세요. 왜 그렇게 고생해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 없이 걸어갑니다. 손수레 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갑니다. 덜컹덜컹하지만 할아버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 소리. 띠리리리링. 할아버지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옆에 명품 쇼핑백을 든 부인들이 서 있네요. 부인일 50대 명품백 들고 어머 저 할아버지 밥 폐지 주우시네. 부인이 고개 저으며 에휴 저 나이에 자식 복이 없으신가 봐. 부인일 수근거리며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모시는 걸 짐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말아야 할 텐데 부인이 고개 끄덕이며 그러게 우리는 애들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나중에 저렇게 버림받으면 정말 신호 바뀌는 소리. 할아버지는 그 대화를 다 들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부인이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어머 저 할아버지 옷 좀 봐. 구멍까지 났네. 부인이 혀차며 쯧쯧 불쌍하다는 말. 동정 어린 눈빛.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냅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손수레 끄는 소리 계속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 이 할아버지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폐지를 줍고 있는지. 시계 초침 소리 똑똑똑 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끌고 한 고급 빌딩 앞에 섭니다. 유리로 지어진 20층짜리 빌딩. 1층에는 명품 매장들이 즐비합니다. 김철수 빌딩 올려다보며 한숨 쉬는 소리. 후 할아버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경비원 40대 로비에서 나오며 거기 할아버지 무엇해요? 김철수 돌아보며 아닙니다. 그냥 경비원 다가오며 경계하듯 혹시 구걸하시려고 온 거 아니시죠? 여기 고급 빌딩이라 그런 거 금지되어 있어요. 김철수 손살에 치며 아닙니다. 그냥 잠깐 쉬려고. 경비원 손으로 쫓듯 에이 여기서 쉬시면 안 됩니다. 건물주님이 뭐라 하시면 저 혼나요. 저기 공원 가서 쉬세요. 공원. 김철수 고개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자리를 떠납니다. 경비원은 할아버지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팔짱 끼고 지켜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빌딩이 누구 것인지, 이 빌딩의 진짜 주인이 지금 폐지를 주우며 길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마무리. 오늘 하루도 김철수 할아버지는 무수한 멸시와 무시를 견뎌냈습니다. 카페 주인의 물세례, 청년들의 조롱, 부인들이 동정 어린 수군거림, 경비원의 쫓아냄, 한숨소리.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걷습니다. 왜일까요? 100억이 넘는 건물주가 왜 이런 수모를 참으면서까지 폐지를 줍는 걸까요? 불길한 배경음악. 그 이유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름 돋습니다. 저녁 7시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수레를 끌고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섭니다. 발걸음 멈추는 소리. 바로 큰아들 김민준이 사는 50평대 고급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 김철수 경비실 문 두드리며 저기 실례합니다. 경비원 50대. 창문 열면에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철수 조심스럽게 1504호에 사는 김민준 씨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원 의아한 표정으로 김민준 씨요? 할아버지가 무슨 일로요? 김철수 머뭇거리며 제가 그 집 아버지입니다. 경비원 놀라며 네? 아버지시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연락드려 볼게요. 전화 거는 소리. 뚜루루루. 경비원 전화로 여보세요? 1504호 김민준 씨 맞으시죠? 네, 경비실인데요. 지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아버님이시라고 하시는데. 네, 예. 전화 끊는 소리. 경비원 난처한 표정으로 할아버지 김민준 씨가 그러시는데 지금 바쁘셔서 못 만나신대요. 김철수 표정 굳으며 바쁘다고요? 경비원 미안한 듯. 네, 그리고 앞으로는 경비실로 연락하지 말고 본인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하래요. 김철수 쓴웃음 지으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섭니다. 경비원은 안쓰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경비원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커피라도. 김철수 손살에 치며 아닙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회상. 한 달 전 김철수 회장은 큰아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 김철수 들어서며 민준아 아버지다. 김민준 소파에 앉아 TV 보며 귀찮다는 듯
아버지 전화도 안 하고 왜 갑자기 오셨어요? 김철수 조심스럽게 아들아 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이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비가 좀 김민준 TV 끄고 돌아보며 또 아버지 제가 지난달에도 200만 원 드렸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요? 김철수 당황하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엔 정밀 검사를 해야 해서 김민준 한숨 쉬며 에휴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김철수? 김민준 차갑게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청담동에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거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김철수 식은땀 흘리며 민준아 그건 김민준 끊으며 120억이에요. 120억. 그 건물 임대 수익만 한 달에 억대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저한테 손을 벌리세요? 김철수 떨리는 목소리로 이 건물은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라서 아직은 팔 수가 김민준 웃으며 아이고 됐어요. 저 지금 진짜 바빠요. 회사 일 때문에 미칠 것 같거든요. 병원비 필요하시면 건물 담보 대출 받으세요. 김철수 눈물 글썽이며 민준아 너 김민준 일어서며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는 약속 없이 집에 오지 마세요. 제 와이프도 불편해하거든요. 알죠? 김민준 차갑게 그럼 들어가세요. 저 씻어야 해서요. 문 닫히는 소리 쾅. 그날 김철수 회장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김철수 혼잣말로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아파트 단지 앞 그 기억을 떠올리며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파트를 올려다봅니다. 건물 올려다보는 시선. 15층 아들이 사는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김철수 중얼거리며 민준아 넌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손수레 끄는 소리. 할아버지는 다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갑니다. 등 뒤로 따뜻한 불빛이 아파트가 점점 멀어집니다. 김민준 나이 45세. 아버지 덕분에 월세 한 푼 안 내고 50평 아파트에 삽니다. 아버지 덕분에 대학 등록금에 결혼자금 전부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 그리고 아버지는 결심합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라고. 악령의 갑질 일주일 후 토요일 저녁 7시 김철수 할아버지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손수레 끄는 소리. 이곳은 아들 김민준이 자주 오는 곳입니다. 입구 김철수 쓰레기통 뒤지며 박스 정리하는 소리.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급 승용차 엔진 소리. 부은 검은색 제네시스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섭니다. 발레 파킹 직원 20대 공손하게 어서 오십시오 손님. 차문 열리는 소리. 김민준 양복 차림으로 내리며 전화통화 중 네 부장님 이번 수출 계약 제가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민준 아내 40대 명품 코트 입고 내리며 여보 오늘 음식 진짜 기대된다. 이 집 코스 요리 1인당 35만 원짜리잖아. 김민준 웃으며 그럼 우리 마누라한테는 최고만 줘야지. 오늘 회사에서 보너스도 나왔는데 뭐 김민준 아내 기뻐하며 역시 우리 남편 최고야. 그때 김철수 할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선 마주치는 순간 김민준 걸음 멈추면서 놀라는 소리. 김민준 인상 쓰며 저 할배 뭐야? 여기서 폐지를 줍고 있네? 김민준 아내 눈살 찌푸리며 어머 여보 저 사람 냄새 나겠다. 빨리 들어가 해요. 김철수 멀리서 지켜보며 민준아 레스토랑 지배인 30대 후반 황급히 나오며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들 제가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 철수에게 달려가며 고함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고급 레스토랑 앞인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폐지를 줍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김철수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레스토랑 지배인 화내며 빨리 안 가시고
뭐 하세요? 손님들한테 실례잖아요. 김민준 팔짱 끼고 지켜보며 쯧쯧 김민준 아내 킥킥거리며 저런 할아버지들 자식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저 나이에 저러고 다닐까? 김민준 고개 끄덕이며 그러니까 자식 복도 없지. 에휴 김철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손수레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퀴 고장 나는 소리. 손수레 바퀴가 고장나면서 손수레가 기울어집니다. 와르르 폐지 쏟아지는 소리. 며칠간 모은 폐지들이 레스토랑 입구 바닥에 쏟아집니다. 레스토랑 지배인 소리 지르며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김철수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무릎 꿇고 폐지 줍는 소리.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폐지를 줍기 시작합니다. 레스토랑 지배인 손수레 발로 차며 아이고 진짜 빨리 좀 치우세요. 손님들 오시는데 쾅 발로 차는 소리. 손수레가 더 멀리 굴러갑니다. 김민준 비웃으며 아내에게 저런 늙은이들 진짜 왜 길거리에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요양원에나 가 있든가. 김민준 아내 고개 끄덕이며 맞아보기 안 좋아 죽겠네 여보. 우리 빨리 들어가요. 김민준 레스토랑 들어가며 큰 소리로 저 할아버지 빨리 치워주세요. 다른 손님들 기분 나쁘잖아요. 레스토랑 지배인 비굴하게 네 손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레스토랑 문 닫히는 소리.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 김철수 할아버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람소리.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서 한 장 한 장 폐지를 줍습니다. 김철수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민준아 너는 내 아비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눈물 떨어지는 소리.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레스토랑 지배인 다시 나와서 짜증내며 할아버지 아직도 안 치우셨어요? 빨리 좀 가주세요. 김철수 고개 숙이며 네 지금 가겠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부서진 손수레를 간신히 일으켜 세우고 절뚝거리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절뚝절뚝 손수레 끄는 소리. 레스토랑 안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고급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김민준 목소리 레스토랑 안에서 멀리 들리며 하하 이 와인 정말 끝내주는데요. 한 병에 80만 원이라는데 80만 원짜리 와인. 아버지는 밖에서 폐지를 줍고 아들은 안에서 와인을 마십니다. 차가운 바람 소리.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유일한 빛. 그날 밤 9시 김철수 할아버지는 지쳐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는 소리. 부서진 손수레는 옆에 세워두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입니다. 김철수 한숨 쉬며 후후 떨리는 숨소리. 온몸이 아픕니다. 70이 넘은 몸으로 하루 종일 폐지를 주었으니까요. 벤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걸음 소리. 다가옴. 최수진 20대 후반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기 할아버지? 김철수 고개 들며 응? 아가씨는? 최수진 미소 지으며 저 아까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에요. 할아버지 아까 그 앞에서. 김철수 기억하며 그때 최수진 다가와 앉으며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까 그 지배인이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제가 다 봤거든요. 김철수 손살에 치며 아니야 괜찮아. 내가 실수를 한 거니까. 최수진 고개 저으며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손수레 바퀴가 고장난 건데. 그리고 그 손님도 너무했어요. 김철수 놀라며 손님? 최수진 분한 듯 내 양복 입은 남자분이요. 할아버지 보고 빨리 치워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김철수 쓴웃음 지으며 그 사람은 내 말 끊음. 최수진 편의점 봉지 내밀며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편의점에서 사온 거예요. 김밥이랑 바나나 우유요. 김철수 당황하며 아니 이걸 왜 아가씨가 왜 이런 걸. 최수진 눈물 글썽이며 저희 할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김철수, 최수진 목이 메어 할아버지도 폐지 주우셨어요. 저 때문에 제가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때문에 알바만 하느라 할아버지 병원도 제대로 못 모시고 훌쩍이는 소리. 최수진 눈물 닦으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수진아, 괜찮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는 행복하다고 김철수 가슴 먹먹해하며 아가씨 최수진이어서 근데 저는 할아버지가 아프신 줄도 몰랐어요. 늘 괜찮다고만 하셔서 병원 한번 제대로 못 모시고 그냥 흐느끼는 소리. 최수진 눈물 흘리며 그래서 길에서 할아버지들 보면 꼭 챙겨드리고 싶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못 해드린 거라도 다른 할아버지들한테는 해드리고 싶어서. 김철수 눈물 글싱이며 아가씨 고맙네. 정말. 최수진 억지로 웃으며 할아버지 드세요. 저 진짜 괜찮아요. 전 편의점에서 먹을 거 많이 얻어먹어요. 김밥을 먹는 할아버지. 김철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아듭니다. 김밥 봉지 뜯는 소리. 한 입 두 입 씹는 소리. 김철수 눈물 흘리며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최수진 걱정스럽게 할아버지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김철수 눈물 닦으며 아가씨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수진 웃으며 최수진이요 할아버지. 김철수 고개 끄덕이며 수진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최수진 손 꼭 잡으며 할아버지 혹시 집 어디세요? 제가 택시비라도. 김철수 손살에 치며 아니야. 괜찮아, 걸어갈 수 있어. 여기서 가까워. 최수진 걱정스럽게. 그래도. 김철수 웃으며 아가씨 같은 사람이 아직 세상에 있다는 게. 할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헤어지는 순간 최수진 일어서며 할아버지 내일도 여기 계실 거예요? 김철수 고개 끄덕이며 아마 그럴 거야. 최수진 밝게 웃으며 그럼 내일 제가 또 올게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잠깐이라도. 김철수 놀라며 아니야. 아가씨가 왜 그렇게까지. 최수진 손 흔들며 괜찮아요. 할아버지 보면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좋아해요. 그럼 내일 봐요. 발걸음 소리 멀어짐. 최수진은 손을 흔들며 골목 저편으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발걸음 소리. 김철수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김철수 중얼거리며 수진아, 넌 진짜 천사구나. 눈물 흘리는 소리. 그날 밤 김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밤을 보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진심 어린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철수 회장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피를 나눈 아들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에게. 결연한 음악.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폐지를 주었고 최수진은 약속대로 매일 찾아왔습니다. 발걸음 소리. 벤치. 낮 12시. 최수진 도시락 들고 오며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직접 김밥 말아왔어요. 김철수 반갑게 웃으며 어머, 수진아 또 왔구나. 미안해서 어떡하니? 최수진 앉으며 괜찮아요. 할아버지 만나는 게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자, 드세요. 김철수 김밥 받으며 고맙다. 수진아 정말. 최수진 물병 건네며 할아버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김철수 뭔데? 최수진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자제분들은 안 계세요? 아니면 김철수 웃음 잃으며 있지. 아들이 하나 있어. 최수진 놀라며 네? 그럼 왜? 김철수 한숨 쉬며 그 녀석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아. 돈으로만 생각하지. 최수진 분한 듯 어떻게 그럴 수가. 자식이. 김철수 쓸쓸하게 괜찮아. 이제는 익숙해졌어. 그것보다 수진아, 너는 앞으로 뭐 하고 싶니? 최수진 밝게. 저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다니고 있어요. 졸업하면 어르신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김철수 흐뭇하게. 그래, 넌 그런 일이 잘 어울려. 그날 오후 김철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라고.
법무법인 저녁 6시 문 열리는 소리 변호사 50대 놀라며 회장님 오셨습니까? 김철수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며 오랜만이야. 변호사 황급히 일어서며 회장님 그동안 연락이 안 되셔서 정말 걱정했습니다. 휴대폰도 안 받으시고 김철수 앉으며 내가 좀 실험을 하고 있었어. 변호사 의아하게 실험이요? 김철수 차갑게 내 주변 사람들이 본성을 확인하는 실험 변호사 김철수 서류 꺼내며 유언장 작성하러 왔네. 지금 당장 변호사 놀라며 유언장이요? 회장님 아직 건강하신데 무슨 김철수 단호하게 이제 때가 됐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변호사 앉으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수 천천히 첫째 내 큰아들 김민준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변호사 펜 떨어뜨리며 네? 회장님 그건 김철수 끊으며 둘째 강남 청담동 소재 건물 전체 시세 120억 전액 최수진에게 양도한다. 변호사 벌떡 일어서며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최수진이 누구입니까? 혈육도 아닌 사람한테 120억을. 김철수 차갑게 웃으며 혈육이 뭐가 중요한가? 변호사 다가서며 회장님 법적으로 율육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준 씨가 소송을 걸면 김철수 손 들며 상관없어. 내가 직접 법정에 서서 설명하겠네. 내 아들이 얼마나 불효자인지. 변호사 한숨 쉬며 회장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아드님과 대화를. 김철수 고개 저으며 난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었네 아들. 눈앞에서 변호사 이해? 김철수 목소리 떨리며 내 아들은 레스토랑 입구에서 폐지 줍는 아비를 보고도 80만 원짜리 와인을 마셨어. 그리고 웃었지 변호사. 할 말을 잃음. 김철수 눈물 글싱이며 근데 최수진이라는 아가씨는 낯선 할아버지한테 김밥을 사줬네 자기 돈으로. 진심으로 변호사 앉으며 회장님 김철수 단호하게 내 결정은 확고해. 유언장 작성하게. 유언장 작성. 변호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확고했으니까요. 펜으로 쓰는 소리. 변호사 읽으며 유언자 김철수는 본인 소유의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 일체를 최수진에게 증여하며 김철수 고개 끄덕이며 그래 변호사. 이어서 큰아들 김민준에게는 법정 유류분을 포함하여 일체의 상속을 하지 않음. 사유는 김철수 차갑게 불효. 변호사 적으며 불효로 인한 상속 폐지에 서명하는 소리. 김철수 펜 내려놓으며 됐네. 변호사 걱정스럽게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철수 일어서며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네. 고맙네 변호사. 김철수 회장은 법무법인을 나섭니다. 문 닫히는 소리.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습니다. 김철수 하늘 올려다보며 중얼거림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 결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도. 차가운 바람 소리.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끝낼 시간. 김철수 회장은 내일을 위해 준비합니다. 통쾌한 반전의 그날을. 다음날 오전 10시 김철수 회장은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아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구두 소리 딱딱딱. 더 이상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아닌 120억 건물주의 진짜 모습으로 사무실 앞비서 20대 놀라며 저기 어르신 누구신지? 김철수 명함 건네며 김철수 회장이라고 하네. 김민준 이사 만나러 왔어. 비서 명함 보고 깜짝 놀라며 어머 회장님이시라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황급히 사무실로 달려가는 소리. 비서 문 두드리며 이사님 큰일 났어요. 김민준 안에서 짜증내며 뭐야? 왜 난리야? 비서 숨 헐떡이며 아버님이 오셨어요. 김민준 서를 보며 아버지? 또 왜 애휴 들어오라고 해? 사무실 앞문 열리는 소리. 김민준 서를 보며 짜증내듯 아버지 약속도 없이 또 왜요? 고개 들어 놀라는 소리.
김민준 벌떡 일어서며 아버지, 그 옷은 뭐예요? 김철수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며 차갑게 앉아라. 김민준 당황하며 네네? 아니 아버지, 갑자기 무슨 양복은 또 어디서? 김철수 책상에 서류 던지며 이거 봐라 서류 떨어지는 소리. 김민준 서류 집어들며 이게 건물 등기부 등본? 이게 왜요? 김철수 의자에 앉으며 청담동 그 건물 말이다. 시세가 얼마더라? 김민준 긴장하며 그게 120억 정도. 김철수 비웃으며 맞아 120억. 내가 한 달 전에 내게 말했지? 그 건물 팔아서 병원비 내라고. 김민준 식은땀 흘리며 아버지 그건 제가 말실수를. 김철수 끊으며 한 달 동안 이 건물에서 나온 임대 수익이 얼마인 줄 아나? 김민준 김철수 차갑게 1억 3천만 원 전부 내 통장으로 들어갔지. 내 허락도 없이. 김민준 얼굴 하얗게 질리며 그건 아버지가 관리 맡기셔서. 김철수 고함치며 맡긴 게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가져간 거지. 김민준 물러서며 아버지 진정하세요. 김철수 일어서며 나는 한 달 동안 폐지를 주었다. 김민준 눈 커지며 예? 김철수 다가서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었어. 김민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설마. 김철수 눈물 글썽이며 2주 전 토요일 고급 레스토랑 앞 기억나나? 김민준 얼굴 굳으며 김철수 목소리 떨리며 내가 35만 원짜리 코스 요리 먹으러 갈 때 나는 그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 김민준 주저앉으며 아니 그때 그 할배가. 김철수 고함 맞아. 그 할배가 내 애비야. 김민준 충격받으며 아버지. 김철수 차갑게 너는 나를 보고도 못 본 척했어.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빨리 치워라고 했지. 김민준 무릎 꿇으며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김철수 비웃으며 몰랐다고? 내 애비가 바닥에 무릎 꿇고 폐지 줍는 걸 보고도 몰랐다고? 김민준 울먹이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김철수 서류 또 하나 꺼내며 이거 봐라. 김민준 떨리는 손으로 받으며 이건 김철수 차갑게 유언장이야. 김민준 읽으며 얼굴 하얗게 질림. 아버지 이게 무슨 최수진? 이게 누구예요? 김철수 웃으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알바생이야. 그 아이는 폐지 줍는 할배한테 김밥을 사줬어. 자기 돈으로. 김민준 서류 던지며 말도 안 돼. 아버지 저는 아들이잖아요. 피를 나눈 아들이에요. 김철수 차갑게 피보다 진심이 중요하다. 김민준 울부짖으며 아버지 안 됩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철수 등 돌리며 늦었다. 김민준 매달리며 아버지 제발요. 김철수 뿌리치며 손대. 문 여는 소리. 김철수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건물 임대료 한 푼도 내 통장에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사무실 다음 달부터 월세 내야 할 거다. 김민준 절규하며 아버지. 문 닫히는 소리 쾅. 김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120억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김민준 울며 중얼거림.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비서 문 밖에서 수군거림. 이사님 완전히 끝났네. 직원들 복도에서 120억이 날아갔대요. 대박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김민준 이사가 아버지 재산을 전부 잃었다고. 그리고 그날 오후 김철수 회장이 또 다른 방문이 시작됩니다. 그날 오후 3시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민준이 아버지 재산을 전부 잃었다는 소문이. 수군거리는 소리들. 사무실 직원들 직원일 복사기 앞에서 수군거리며 들었어요. 이사님 완전히 망했대요. 직원이 킥킥거리며 키읔 그러게요. 맨날 우리 아버지 건물 자랑하더니 이제 건물주도 아니래요. 직원 삼비 웃으며 120억이 날아갔대요. 120억. 그것도 남한테 넘어갔다며? 직원일 놀란 척 헐 진짜요? 그럼 이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직원이 고소하다는 듯 당연히 망하죠. 뭐 맨날 우리한테 갑질하더니 인과응보네요. 문 열리는 소리. 김민준 사무실에서 나오며 조용해지는 사무실. 직원들은 눈을 피합니다. 하지만 김민준은 다 들었습니다. 김민준 떨리는 목소리로 다들 할 일 없어? 직원들 급히 흩어지며 아네, 죄송합니다. 김민준은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습니다. 문 닫는 소리 책상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줍니다. 김민준 중얼거리며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전화벨 소리 띠리링. 김민준 전화 받으며 여보세요. 아내 전화로 날카롭게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요. 김민준 당황하며 무슨 일인데? 아내 소리 지르며 무슨 일이긴. 아파트 관리비 밀렸다고 독촉장 왔어요. 그리고 카드값.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낼 건데요? 김민준 식은땀 흘리며 그건 아내 울먹이며 시아버님이 정말 재산 다 뺏어간 거예요? 120억을. 김민준 아내 비명 지르며 아 미쳤어. 당신 대체 뭘 한 거예요? 전화 끊기는 소리. 레스토랑 앞 다음날 저녁. 김민준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 김민준 들어서며 저 자리 좀. 레스토랑 지배인. 바로 그 지배인 알아보고 비웃으며 아 손님. 오늘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김민준 당황하며 뭐? 나 김민준인데? 여기 단골이잖아. 지난주에도 왔는데? 레스토랑 지배인 팔짱 끼며 아 그거 아세요? 이 레스토랑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김민준 얼굴 굳으면 뭐? 레스토랑 지배인 즐기듯 새 건물주님께서 손님 리스트 다시 정리하라고 하셨거든요. 특히 불친절한 손님들은 출입금지래요. 김민준 떨리며 불친절? 레스토랑 지배인 코웃음 치며 기억 안 나세요? 2주 전에 여기서 폐지 죽던 할아버지 있었잖아요. 김민준 식은땀 흘리며 레스토랑 지배인 차갑게 그분한테 빨리 치워라. 그러셨던 거 우리 새 건물주님이 다 아세요. 왜냐면 긴장감 도는 침묵. 레스토랑 지배인 비웃으며 그 할아버지가 바로 새 건물주님의 아버지시거든요. 손님 아버지 김민준. 다리 풀리며 아 레스토랑 지배인 문 가리키며 이제 나가주시겠어요? 여기 고급 레스토랑이거든요. 손님처럼 부모 학대하는 사람은 출입금지예요. 손님들 수군거리며 저 사람 뭐래 부모 학대? 손님들 완전 인간 말종이네. 김민준 얼굴 붉어지며 나나는 레스토랑 지배인 손 휘두르며 빨리 안 나가세요. 경찰 부를까요? 김민준 비틀거리며 나가며 미안합니다. 문 닫히는 소리. 김민준은 레스토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님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게 보입니다. 카페 앞. 며칠 후 김민준은 그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발걸음 소리. 카페 주인 밖에서 청소하다 알아보며 당신. 김민준 고개 숙이고 지나가려 함. 카페 주인 다가오며 당신 그 아들 맞죠? 폐지 줍던 할아버지 아들? 김민준 멈춰서며 죄송합니다. 카페 주인 화내며 죄송하긴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 그게 다 당신 아버지였다며. 김민준 제가 잘못했습니다. 카페 주인 계속 화내며 그 할아버지가 이 건물 주인이신 줄 알았으면 아 진짜 이제 우리 가게 월세 올라간다는데. 김민준 고개 숙이며 죄송합니다. 카페 주인 손가락질하며 당신 때문에 우리가 피해봤어. 다신 우리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김민준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뛰는 발걸음 소리. 골목 구석에 몸을 숨기고 무릎을 꿇습니다. 김민준 흐느끼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눈물 떨어지는 소리. 공원 벤치밤. 그날 밤 김민준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단만 원.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내일 사표를 내야 합니다.
김민준 중얼거리며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왜 그랬을까? 멀리서 손수레 끄는 소리. 김민준은 고개를 듭니다. 한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지나갑니다. 김민준 눈물 흘리며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지만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6개월 후 청담동 그 건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음악 1층, 무료 급식소 간판, 어르신을 위한 따뜻한 밥 무료 급식소. 최수진 앞치마 두르고 밝게 할머니, 오늘은 갈비찜이에요. 많이 드세요. 노인을 감동하며 아이고, 아가씨 정말 고맙네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최수진 웃으며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노인이 눈물 글썽이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다 있다니 복 받을 거야. 아가씨. 최수진 수저 건네며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최수진은 120억짜리 건물을 물려받았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2층 노인 일자리 센터 직원 안내하며 어르신, 여기서 간단한 포장 작업하시면 돼요. 시간당 10,000원씩 드립니다. 노인 삶 기뻐하며 오, 내가 이 나이에도 돈을 벌 수 있다니. 직원 웃으며 물론이죠. 어르신들 경험이 제일 소중한 자산이에요. 2층은 노인 일자리 센터로, 3층은 폐지 수거 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김철수 회장이 뜻을 이어받은 것이죠. 김철수 회장 등장. 김철수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며 수진아, 오늘 어르신들 많이 오셨네? 최수진 반갑게 달려오며 회장님, 오늘 102분이나 오셨어요. 지난주보다 20분이나 늘었어요. 김철수 흐뭇하게 웃으며 그래 정말 잘했어. 수진아. 노인들 인사하며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철수 손 흔들며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최수진 팔짱 끼며 회장님, 다음 주에는 3층에 무료 건강검진센터도 열 거예요. 김철수 놀라며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최수진 수줍게 제가 회장님께 받은 게 너무 커서요.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김철수 어깨 두드리며 수진아, 넌 정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최수진 눈물 글썽이며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김철수 웃으며 꿈이 뭐였는데? 최수진 밝게 어르신들을 웃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외롭고 힘든 분들이 없게 하는 거. 김철수 눈물 글썽이며 그래. 넌 이미 이루고 있어. 매일매일 건물 밖. 김민준 등장. 바로 그때 건물 밖에서 한 남자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시선. 김민준 초췌한 모습으로 6개월 동안 김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김민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김민준 눈물 흘리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철수 회장은 아들을 봅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김철수 최수진에게 조용히 수진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최수진 네 회장님. 문 열리고 나가는 소리. 김철수 회장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김민준과 5m 거리. 김철수 차갑게 왜 왔나. 김민준 무릎 꿇으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철수. 김민준 울먹이며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김철수 한숨 쉬며 민준아. 김민준 고개 들며 네네 아버지. 김철수 눈물 글썽이며 나는 내가 날 사랑해주길 바란 게 아니었어. 김민준은? 김철수 이어서 그냥 내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줬으면 좋겠었어.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사람은 사람이잖니. 김민준 흐느끼며 죄송해요. 아버지. 김철수 등 돌리며 이제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김민준 절규하며 아버지. 김철수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생각해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넌 6개월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지 않았어.
김민준 울며 아버지 제발 김철수 문 열며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라. 문 닫히는 소리. 김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흐느끼는 소리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1년 후 그 건물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복지센터가 되었습니다. 최수진은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매일 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김철수 회장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민주는 멀리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습, 어느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준 중얼거리며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100억 자산가가 왜 폐지를 주었을까요? 그건 사람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웃으며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들이 바라는 건 명품 가방도 비싼 식사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 전화 한 통 울컥한 목소리 후에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가장 큰 효도입니다. 짧은 침묵.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